고전소설 작자미상의 채봉감별곡이 있는 지문이고요. 총 4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문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가 등장해 있는데요. 김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 필성과 정혼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즉, 채봉과 송이는 같은 사람이죠.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한다.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 가서 혼자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에 기생을 면함은 다행하나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봄을 하나고 이 감사가 보는 데서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는 주야 탄식으로 지내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송이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하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언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하되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이방은 관아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현신하니 감사가 일견 대희하여 칭찬하며 왈 가위 여옥 기인이로다. 여옥 기인은 인품이 옥처럼 맑고 깨끗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필성아, 이방이라는 것은 승상접하, 윗사람은 받들고 아랫사람은 거느려서 그 사이를 중재하고 거느리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승상접하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여서 민원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이런 말로 봤을 때 감사는 필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필성이 국공수명하고 국공수명은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굽히고 차후로 공사 문첩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리라 어찌할리오. 필성은 이 송이를 만나려고 관아에 이방으로 들어갔으나 별 방법을 써도 송이가 있는 별당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지금 막막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시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하루는 공사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연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서반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회를 드나드나 하면서 지금 필성의 글씨체를 알아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하고 감사더러 묻는다.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니 이방이 갈렸습니까? 전 이방은 갈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 네 보아라. 글씨 잘 쓰지 않느냐?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맘이 기뻐하며 기뻐하다는 기뻐하다랑 같은 말이에요.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볼까? 그렇지 못하면 평지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가 알면 무슨 재벌이 내려올지 못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해서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이미 반년이라. 자,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글씨체만 보면서 틈을 노리고는 있지만 그게 맘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은가 봐요. 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이때는 추 9월 보름때라. 자, 가을밤 9월에 이제 얘기죠. 월색은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었고 창문에 비치고 공중의 외기럭이 옹옹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간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부려기를 회답하니, 자, 두견이나 부려기나 다 자주 소설이나 시에 등장하는 새를 말합니다. 지금 외기러기 소리, 두견 소리, 부려기 소리 이런 청각적인 요소가 달밤에 어떤 그런 감성을 더해주고 있죠.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 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지금 달밤도 굉장히 쓸쓸하고 감성적인데 외기럭이랑 두견, 부려기 소리까지 더해지니 송이의 마음이 더 문드러지는 겁니다. 송이가 모든 심사를 잊어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잠깐 졸다가 일어났는데 그 외기러기 소리에 깬 거죠. 봤더니만은 창문에 달이 발허리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쓸쓸한 낙엽 소리가 이렇게 있으니 가슴이 더욱더 애달파지고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가득해지며 그리고 눈물이 무심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다 라고 하면서 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죠.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우리 님은 장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은 다시 보건만은 님은 어찌 못 보는고. 그 옛날 심양간 검은고 뜯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낙천. 만고문장 백낙천은 이제 당나라 시대에 유명한 그런 시인 백낙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낙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즉 어떤 여인은 백낙천이라는 그런 사랑하는 임을 만났건만 나는 어찌 대조적으로 방명에서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 심중사하니 마음속의 일을 다 말하지 못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내 마음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종이 위에 그리리라 라고 하면서 연상을 내요. 연상은 이제 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상자를 말합니다. 연상을 내서 먹을 흠씬 갈고 청황모 무심피를 덤뻑 풀어 백능화주지 종이를 책상에 펼쳐놓고 섬섬 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장우단탄 아주 걱정은 길고 탄식은 짧다. 그러니까 짧은 탄식에 맹맥에 앉았다가 고개를 돌려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 5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되고 생각이 노래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자, 지금 추풍감별곡은 이 제목에 비슷하죠? 그래서 송이가 장필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을밤에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로 쓴 것이 추풍감별곡이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글로써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중략됐고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렸더니 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야 놓은 꿈이 되어 장주의 나비같이 장자지몽의 그런 고사를 따온 거죠.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조차 중천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피니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정막 공방에 혼자 몸이 전일의 답시를 내놓고 보며 울고 보며 전전반측 누웠거늘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더라. 자, 지금 꿈에서 장필성을 만났어요. 만나서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해서 그 필성의 꿈을 꾸면서 우는 것이 잠꼬대가 되어서 아주 크게 울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 물러나고 잠이 없는 법이라.
이때 이 감사는 연광도 나이도 80여세뿐 아니라 일도 방백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은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군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더니 자, 지금 이 감사는 나라에 보답할 길을 찾기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는 밤이 깊어지도록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와중에 호련히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오는 소리가 들리거늘 깜짝 놀라서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 나이가 18세라 필연 무슨 사정이 있어 저리 하나 보다 하고 가만히 나와보니 남창을 열고 책상 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워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놨거늘 마음에 괴이하여 가만히 들어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본즉 추풍감별곡이라. 자, 추풍감별곡은 송이가 장필성을 그리워하면서 쓴 글이겠죠. 그리고 그 글을 이감사가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감사가 송이가 그리워하는 정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끔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뒤에 내용이 조금 남아있는데 본문은 여기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에 걱정을 산다. 앞부분에서 송이는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피성을 못봄을 하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이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송이가 부모의 소식으로 애를 태워서 감사의 걱정을 사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감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송이가 내색을 안 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 송이가 그 공사 문첩을 보면서 이거 글씨체가 꼭 장서방님 글씨체인데? 라고 했을 때 감사한테 묻죠.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은 전과 글씨가 다른데 이 방이 혹시 갈렸습니까? 라고 했더니 응, 전 이방은 갈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 잘 쓰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대사를 통해서 송이가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알게 되겠죠. 3번,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방금 송이에게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위 여옥기인이로다 라고 하는 칭찬에서도 봤을 때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송이는 필성과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다. 송이가 달빛에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장필성을 만나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음을 통해서 4번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번,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감사는 끝까지 지금 그 송이가 펼쳐놓은 추풍감별곡 두루마리를 보기 전까지 송이와 필성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필성이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상태로 서로 필체만 보면서 6개월간 진행된다는 부분만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공사 문첩 한 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B는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자, 앞뒤 문장을 보자면 A의 공사 문첩 한 장은 이제 송이가 이 A 공사 문첩 한 장을 통해서 필성의 글씨임을 알아보게 되고 따라서 필성이
이방으로서 여기 들어와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B는 송이가 추풍 감별곡을 쓴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A에 대해 대화하며 송이의 그리움을 누친 챔 감사는 B를 읽으며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된다. 자, 공사 문첩 한 장을 통해서 송이의 그리움을 감사가 눈치채지도 않고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번, A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는 B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다. 자, 공사 문첩 한 장을 통해서 이거 글씨체가 장서방님이랑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을 송이가 갖게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B를 통해서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리고자 한 목적보다는 하도 자신의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기에 그러한 어떤 마음을 풀고자 쓴 게 이제 B이기 때문에 필성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3번, A를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B의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낸다. 방금 설명했듯이 A, 공사 문첩 한 장을 통해서 필성이 이 관아에 들어와서 일하게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 가까이 있는데 만나지 못하니 감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애달프고 슬프겠죠? 그래서 두루마리에 추풍 감별곡을 쓰면서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내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A를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B를 쓰면서 송이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자, A는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게 아니죠. 필성이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B를 쓰면서 송이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B의 두루마리는 필성이 쓴 것이 아니라 송이가 쓴 것이기 때문에 아예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A를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B를 쓰면서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A를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A는 단순히 그 공사 문처, 공적인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쓰인 글씨체를 보면서 필성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뿐이지 그 내용이 송이를 찾는다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쓰면서 송이가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필성을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을 풀어낸 것뿐입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기에 종합을 해보면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A의 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본문에서 송이가 가을 밤에 달을 보면서 이제 외기럭이랑 두견과 부려기의 그런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요동치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달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다. 자, 송이가 달에게 말을 걸고는 있으나 그를 통해서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달은 기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라고 하면은 외기럭이 그리고 두견새, 부려기 이런 새들의 새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송이는 외로움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춰내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상대이다. 자, 인격화된 상대라는 것은 송이가 마치 사람처럼 말을 걸고 있다는 뜻인데요. 거기서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라고 하면서 달에게 말을 걸고 있으므로 대화 상대로서 인격화된 상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송이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하게 한다. 자, 지금 옛날에 검은고를 뜯던 여인은 만고 문장 백낙천을 달 아래에 만났는데 그와 달리 나는 어떻게 방명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맺힌 말들을 다 말하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가련하다라고 연민을 표하고 있어요. 따라서 맞습니다. 5번,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자, 옛날에는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서는 우리 님을 만났었는데 지금 달은 만나지만 왜 내 님은 보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이고요. 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에서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렇게 소설에서의 시간 표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왔던 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필성의 관하 입성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자, 기억은 이때 마침 이 부분이거든요. 이때 마침은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침 감사가 이방을 선발하는 그 시간이 필성이 송이를 만나기 위해 애썼던 시간과 맞물려 있죠. 따라서 이런 기회를 틈타서 필성의 관하 입성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니은은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간을 부각하여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화하게 되는 서사적 전환에 관여한다. 니은은 하루는인데요. 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사 문첩 한 장을 보고 송이가 필성의 글씨체임을 알아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필성을 보고 싶고 그리고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바람이 심화되게 되므로 서사적 전환에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디귿은 요 사이이거든요. 요 사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간적 배경을 문맥에 따라서 봤을 때 요 사이 이방이 갈려서 글씨체가 달라진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요 사이 시간에 따라서 최근에 일어난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송이가 감사에게 글씨가 전과 달라졌는데 이방이 갈렸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맞는데 이를 통해서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리을은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면서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 서사적 정보로 기능한다. 자, 리을은 이미 반년이라 라는 부분인데 지금 송이와 필성이 서로의 존재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채린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필성과 송이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송이와 필성이 그만큼 그리움이 깊어졌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맞습니다. 5번. 미음은 감사의 사람됨과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짓게 하는 한편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한다. 자, 미음은 이때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감사가 밤이 지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은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국군에 보답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를 통해서 감사가 사람됨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이렇게 밤잠을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적 배경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보면은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